잠깐만요. 화장실 위치 하나 때문에 재물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넓어도 느껴집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도 느껴집니다. 가구가 좋아도 그 흐름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흐름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돈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저축을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나 싶으면 또 빠져나갑니다. 몸도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없는 것이라고 체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흐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핵심에 화장실 위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내 집의 화장실이 재물운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돈을 빼앗고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 어느 위치가 문제인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집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안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구조가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집안에서 화장실은 참 묘한 공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을 둘러볼 때 화장실 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 화장실 문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화장실 문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서 화장실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받은 집이라 내가 고를 수 없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온 집이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바꿀 수 없어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물 걱정이 없는 집과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을 수없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인테리어도 아니었고 가구의 비싸고 저렴함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화장실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고이면 재물이 모이고 물이 새어나가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 집에서 재물이 어떻게 흐르느냐와 직결됩니다. 화장실에서는 항상 물이 내려갑니다. 그 물이 내려가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집안에 좋은 기운이 함께 빠져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집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장실 위치를 바꾸거나 화장실 관리 방법을 달리한 뒤에 삶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직접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치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과의 관계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흐름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었을 때 정면에 화장실 문이 보이는 구조라면 들어오는 기운이 화장실로 바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흐름이 집안 깊숙이 퍼지기 전에 화장실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집에 사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나갑니다. 수입이 생겨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집에 와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관 정면에 화장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집의 중심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집의 중심은 온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거실 한가운데나 집의 정중앙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항상 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집의 중심에서 계속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이 모이나 싶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집니다. 건강 문제가 번갈아가며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의 집에 사시는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이 수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다시 어려워지기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몸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집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화장실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의 정중앙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우선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아두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화장실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물이 내려가는 공간으로 기운이 함께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은 그 흐름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다녀간 뒤부터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을 더 자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뒤에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 사업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오랫동안 불편했던 몸이 좀 나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화장실 문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위치는 주방 옆 화장실입니다. 주방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이 함께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는 음식의 기운과 물이 내려가는 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쉽게 떨어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재물 흐름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일 때는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이에 두거나 주방 쪽 화장실 벽에 나무 소재의 장식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물은 물의 기운과 음식의 기운 사이를 자연스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위치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안방에 욕실이 딸린 구조가 많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깊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내려가는 공간이 함께 있으면 충전이 되는 동시에 새어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잠을 자는 침대 방향과 안방 화장실의 방향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의 기운이 회복되지 않으니 재물을 만들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방 화장실 문을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잘 때는 특히 더 닫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을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이 차 있는 화장실은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무거운 기운이 안방으로 스며들면 수면과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화장실 내부 상태입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안이 어떤 상태냐도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물때가 끼어 있으면 그 집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변기 주변이 지저분한 집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봤습니다. 변기는 물이 가장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더럽고 관리되지 않으면 돈이 내려가는 속도도 함께 빨라지는 것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재물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의 화장실은 항상 깨끗합니다. 이것이 먼저 부자가 돼서 청소를 잘하는 것인지 청소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결한 화장실과 넉넉한 재물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흐름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좋지 않은데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살아온 분들의 말년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한때는 정말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6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크고 작은 재정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사업이 기울었고 도와주던 자식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집은 넓었지만 화장실이 3개였고 그중 2개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현관부터 2개의 화장실로 바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2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 두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작은 식물 하나씩 두십시오. 식물을 화장실 안에 두는 것은 물이 내려가는 기운을 생명의 기운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식물은 물을 흡수하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화장실 안에서 기운이 내려가려는 것을 식물이 붙잡아서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면 충분합니다. 스파티필럼이나 산세비에리아 같은 식물은 화장실처럼 습하고 빛이 적은 공간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 식물 하나가 화장실의 기운을 바꿔놓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거래처 문제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식물 하나를 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년에 재물운이 꺾이는 집의 화장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둘은 화장실 안이 어둡고 습했습니다. 셋은 식물 하나 없이 차갑고 딱딱한 공간이었습니다. 넷은 거울이 흐릿하거나 때가 껴 있었습니다. 다섯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화장실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겹칠수록 집안의 재물 기운이 빠르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화장실 구조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치와 관리로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은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화장실 문을 지금부터 항상 닫아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열려있는 화장실 문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화장실 안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면 됩니다. 그 식물이 화장실 안의 기운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재물이 내려가려는 흐름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셋째, 화장실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청소하십시오. 특히 변기와 배수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더러운 배수구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화장실 거울을 항상 맑게 닦아 두십시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흐릿하거나 때가 낀 거울은 기운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맑은 거울이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다섯째, 화장실 안에 쌓인 묵은 물건들을 오늘 꺼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샴푸, 빈 용기들, 오래된 수건들을 꺼냅니다. 화장실 안에 여유 공간이 생겨야 기운이 가볍게 흐릅니다. 막힌 공간은 기운도 막힙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집과 삶을 함께 봐왔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바꾼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은 돈도 정성껏 관리합니다. 화장실 하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지출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의 흐름을 신경 쓰는 사람은 삶의 흐름도 신경 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말년의 재물 흐름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화장실 문부터 닫으러 가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말년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말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